방송대학 TV 14장의 비료의 종류와 보통 비료에 대한 비료의 종류를 보면 질소질, 인산질, 칼륨질 여러 비료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농업인들은 복합 비료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즉 질소질 비료와 인산질 비료와 칼륨질 비료를 복합해서 만든 비료를 농업인들이 많이 사용하죠. 왜냐하면요, 농업인이 사용하는 비료가 약 110만 톤 정도 사용을 해요. 이 중에서 21-17-17 NPK죠. 더 정확하게 쓴다면 NP2O5 K2O죠. 예, 이게 한 15% 써요. 15만 톤 써요. 맞춤형 비료도 복합 비료예요. 원예복 비도 복합 비료예요. NK 비료도 복합 비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비료는 다 복합 비료를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복합 비료는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농업인에게 공급이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비료는 모두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죠. 농협을 통해서, 그리고 지역 농협을 통해서 농업인에게 공급이 됩니다. 예. 그런데 농협에서는 복합 비료를 생산하고 있는 남해화학, 동부한농, 조비, 카프로락탐, 풍농 등 여러 가지 한국협화 등 여러 가지 회사와 계약을 맺고요. 이 계약을 맺은 내용은 정리되어서 비료 판매 기준 가격표라는 걸 매년 초에 이렇게 공급을 합니다. 각 농협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농업인들은 살 수 있는 비료가 다 농협에서 공급하고 있는 이 비료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질소비료, 인산비료, 가리비료를 별도로 공부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비료는 이걸 다 복합시켜 놓은 복합비료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합비료에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1종, 2종, 3종, 4종이 있습니다. 1종 비료는요, 거의 유통되는 비료가 거의 적어요. 2종 복합 비료는 여기에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21복비, 맞춤형 비료, 원예복비, NK 비료가 모두 2종 복합 비료에 속합니다. 아, 그러면 우리는 2종 복합 비료만 잘 이해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농업인들이 쓰고 있는 그 많은 종류의 비료를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 다음엔 3종 복합 비료예요. 3종 복합 비료는 2종 복합 비료를 좀 개선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NPK 위주의 복합 비료에 유기질 비료를 거의 2분의 1씩 혼합한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네요.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비료는 보통 비료와 부산물 비료로 나누는데 사실은 3종 복합 비료에 보통 비료에 속하는 복합 비료, 부산물 비료에 속하는 유기질 비료를 혼합해 놓은 비료에 속합니다. 편리하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비료를 줄 때 그 화학 비료인 복합 비료를 먼저 주고 다시 또 별도로 유기질 비료를 준다면 노동력이 2배잖아요. 근데 한 포대 안에 하나는 복합 비료를 넣고 하나는 유기질 비료를 넣는다면 여러 가지 노동력을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4종 복합 비료예요. 4종 복합 비료는 주로 수용성입니다. 주로가 아니라 모두 수용성입니다. 물에 녹여서 연면시비에 사용하거나 토양의 관주용으로 사용합니다. 화훼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종 복합 비료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할게요. NPK 중에 2종 이상이 20% 이상이라는 것만 아세요. 실질적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2종 복합 비료는 2종 이상 함유된 건데 물리적으로 배합을 했어요. 이건 화학적으로 배합한 겁니다. 화학적으로 1종 복합 비료가 화학적으로 배합했다는 얘기는 한 입자 안에 NPK를 다 넣었다는 뜻이에요. 2종 복합 비료는 물리적으로 배합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N이라는 비료와 P라는 비료와 K라는 비료를 별도로 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료 포장지에 알맹이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알맹이가 3가지, 3개 색으로 되어 있다면 그러면 이종복합비료예요. 여기도 이종복합비료도 질소 또는 인산 또는 가리 2종 이상의 합계가 20% 이상이면 됩니다. 3종 복합비료는 NPK가 2종 이상이 12% 이상이면 돼요. 물론 유기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4종 복합비료는 모두 수용성인데 합계량이 10% 이상입니다. 다른 것보다 좀 낮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1종, 2종, 3종, 4종을 설명을 했는데 다 기억하세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는 화학적으로 한 입자 안에 NPK를 모두 넣었죠. 화학적으로 반응을 시키려면 상당히 커다란 시설을 필요로 합니다. 또 한 번 NPK 비율을 정하고 나면 수정하기 어려워요. 이종복합 비료는 다 알맹이가 따로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배합 비율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3종 복합 비료는 복합 비료에다 플러스 유기질 비료를 합쳐 놓은 거예요. 4종 복합 비료는 수용성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수용성일수록 비료가 비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종 복합 비료를 제외하면 사실은 2, 3, 4종으로 가는 이 순서는 비료의 발전 단계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자, 비료 성분을 복합 비료처럼 하나로 놨죠. 장점이 있죠. 왜냐하면 간편해요. 간편하고 균형 시비하기가 좋습니다. 질소 비료 따로 뿌리고 인산 비료 따로 뿌리고 가리 비료를 따로 뿌린다면 어느 쪽에는 많이 가고 조금 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복합 비료를 만들게 되면 비료를 균형적으로 시비할 수 있고요. 각자 한 번씩 질소 비료 따로, 인산 비료 따로, 가리 비료, 칼륨 비료를 따로 한다면 상당히 노력이 많이 들지만 한 번에 사용하기 때문에 노력은 많이 절약됩니다. 예. 그다음에 물리성 악화 현상을 개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화학적 반응을 교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효과도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복합 비료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불리한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암모늄태 질소와 염기성 비료, 다시 말하면 석회질 비료죠. 석회질 비료를 혼합을 하면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해요. 이건 대단히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식물의 잎은요, 여러분 불산 아시죠? 불새의 독성과 똑같은 독성이 암모니아 가스 독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질소 비료와 플러스 석회질 비료를 첨가해서 만약에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한다면 작물에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용성 인산과 석회질 비료 배합한 것도 불리하긴 합니다만 또 요소와 유박을 혼합했을 때 암모니아가 휘산하는 불리한 점도 있지만 이 세 개보다도 가장 농업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암모늄태 질소 비료와 염기성 비료예요. 암모늄태 질소 비료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모든 비료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소도 결국은 암모늄태로 변하고요. 그리고 황산 암모늄도 물에 녹으면 암모늄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그 외에 복합 비료보다 조금 더 발전된 거예요. 주문형 배합 비료로 갑니다. NPK를 배합한다는 의미는 그 복합 비료예요. 복합 비료에 속합니다. 복합 비료인데 질소 따로 인산 따로 가리 따로 하기 때문에
제2종 복합 비료에 속해요. 그런데 주문형 배합 비료, 벌크 블렌딩 비료 또는 맞춤 비료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토양 검정한 결과에 따라서 비료를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흙토람을 볼 때 이런 게 있었죠. 적정하다. 적정 기준이 있는데요. 적정 기준이 있는데 질소는 적정하고 인산은 많이 있고 K는 적게 있다면 원래 정상적으로 비료를 주려면 인산은 적게, 가리는 많게 함유된 비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토양 검정한 결과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주문형 배합 비료에 속합니다. 즉 토양 특성에 맞게끔 비료 공급이 가능하고요. 주문형 배합 비료를 조금 더 발전시킨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맞춤형 화학 비료라는 명칭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복잡해요. 왜냐하면 각 비료를 살 때마다 토양 검정 결과를 확인하고 토양 검정 결과에 따라서 NPK를 조합하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 작업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작물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맞추고 환경을 보존하는 의미에서는 주문형 배합 비료,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는 맞춤형 비료를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맞춤형 화학 비료의 한 예를 설명해 놨는데요. 인산 칼리 맞춤 1호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NPK예요. 칼륨이 토양에 많이 있을 때는 칼륨이 작은 걸 씁니다. 또 칼륨이 토양에 아주 많았을 때는 더 칼륨이 함량이 낮은 걸 써요. 이런 식으로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료를 준비해 놓고 토양 검정 결과를, 토양 특성 결과를 매칭시킨 다음에 비료를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발전된 비료 사용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